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계약과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1,400명이 근무하는 15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과 5층을 쓰는 라이나 생명 콜센터 직원 28명이 사흘 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4명도 감염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다른 보험사와 은행, 공공기관 등 2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해 추가 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시 폐쇄 조치하고 입주 직원 1,400여 명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콜센터 직원이 증상을 보인 건 지난 20일. 나중에 추가 검사에서 나온 일부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콧물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조 증상을 보인 직원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검사가 좀 지연되면서 자체에 좀 확산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콜센터 직원들은 지난 18일 한 장소에 모여 고객 응대 교육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지역에 광주 산정지구가 포함됐습니다. 7지구와 규모가 비슷한 대규모 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는 고속도로와 공항, 송정역으로 단숨에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일대 168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맞춰서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 사업과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등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168만 3천 제곱미터 면적에 13,000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친수형 테마공원과 교육시설, 청년 창업 플랫폼 등이 함께 공존하는 대규모 택지로 개발됩니다. 면적이나 주택 공급 규모로 보면 북구 7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형 AI 그린 뉴딜 및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 친화적 주거 단지로 조성하고,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2023년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에 보상 작업이 시작된 뒤 2029년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산정동과 장수동 1호는 당장 토지거래 행위가 제한됐고 조만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한편 산정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광주 주택시장에 아파트 초과 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나 광주형 평생주택단지로 자리매김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활용과 관련한 용역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김종효 행정부 시장은 경제성과 공공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에서 근대 산업문화유산을 얼마나 보존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6일 나올 예정입니다. 며칠 전 양동 복개상가 앞에서 발생한 자동차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부탄가스 폭발력이 얼마나 크길래 상가 천장까지 뚫렸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다이너마이트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양동 복개상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차량 부품이 사방으로 날아간 자동차 폭발 사고. 사고 원인은 차량 안에 있던 부탄캔에서 새어나온 가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은 부탄캔이지만 폭발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폭파 소리가 얼마나 큰가 이건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천장이랑 가구도 손상이 됐고. 지난 2017년엔 경기도 광주에서 한 고교생이 호기심에 부탄가스 폭발 실험을 했다가 베란다 창틀이 엿가락처럼 휘는 등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력은 얼마나 강할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부탄캔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실험했습니다. 양은 냄비에 부탄가스를 넣고 열을 가하자 양은 냄비가 산산조각 났고 불판을 올려놓고 계속 불을 켜두자 큰 불길을 일으키며 터집니다. 부탄캔이 가열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캔이 파열 폭발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캠핑장 등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캔 사고는 지난해에만 가스 관련 사고 가운데 2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부탄가스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 부위가 정상적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여 누출을 예방하시고 용기를 버릴 때에는 잔류가스가 남지 않도록 용기에 구멍을 낸 후 전문가들은 또 가스 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말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부탄캔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어등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모터 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모터 글라이딩 추락 장면을 목격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4월 1일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동체 회복과 연대라는 기획 의도가 좀 더 분명히 관객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상여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연결합니다. 샤머니즘과 테크놀로지라는 상극의 세계가 섞여 있는 제1전시실은 지성의 확장과 공동 생존이라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의 기획 의도가 잘 응축돼 있습니다. We are here to privilege the communal mind, to speak amidst the mind-body relation, to speak with strength, to speak with instinct, to speak collectively. 오늘 4월 1일 개막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당초 지난해 열렸어야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차례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또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돼 국내외 69개 작가팀이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재난 상황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구촌의 연대는 이번 비엔날레 전시 주제와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So some of the topics we've been really engaging with as part of our exhibition has become more relevant. I'd like to say it's been pandemic-proof concept. 코로나19 속에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전시 기간도 39일로 당초 일정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신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프로그램과 출판,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 주제를 세계화 공유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극장, 양림동 아트폴리곤에서도 시공을 넘나드는 작품과 다양한 프로젝트가 선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국회에서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인 호남 RE300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습니다. 호남 RE300은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결합한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2050년까지 지역 전력 사용량의 3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 추가 전력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구상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 26명은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축을 제안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첫 신입사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이 광주 전남 지역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모터스가 오늘 발표한 1차 기술직 신입사원 공채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186명 가운데 97.3%인 181명이 광주 전남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GGM은 경력직 161명을 포함해 347명의 채용을 마쳤고 현재는 일반직 신입사원 43명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GGM은 앞으로 2, 3차 채용을 거쳐 1,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2017년 완공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좁혀지는데요. 노선이 도심을 관통하는 순천은 소음과 안전 문제를 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주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지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던 광주 순천 구간이 전철화됩니다.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1조 7,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개통이 되면 광주 부산 구간은 5시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순천 구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정부 계획대로 기존 노선을 따라 전철화가 되면 도심 관통으로 교통, 소음,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고 반발합니다. 높이 7m의 고압 전철 구조물도 설치돼 생태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철도 운행 횟수 증가, 고속전철 구조물 설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교통 문제를 풀고 기존 노선은 정원이나 도시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전선의 우회 노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교역이나 별량에서 시외곽 서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전라선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순천 도심 구간을 지중화하는 안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경전선 시내 구간 지중화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남북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경전선 전철화.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이 재결정될 수 있을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은 호남 인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인 후보 순위 20위 안에 호남 지역 인사를 5명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을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규 개정을 계기로 호남과 동행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 인권상 수상자 29명이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등 구금된 민주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공동성명에서 미얀마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유엔 안보리 개최를 촉구했고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들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양시 진상면 황중리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6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재개발정비구역 일대 상가와 빌라 등 940여 호에 전력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복구 인력 25명을 투입시켜 2시간 20여 분 만에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한전은 건물 철거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전력 공급 설비를 접촉해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3.1절 행사도 취소되거나 축소됩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매년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진행했던 독립만세 재연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취소하기로 했고, 완도와 강진에서 열기로 한 독립만세 재연 행사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3.1절 당일에 열리는 참배와 기념식은 축소하고 비대면 행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학을 앞두고 광주 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